적절한 순간에 던진 아니오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천마디의 내보다 여성을 더 흥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남성의 주된 두려움은 어둠이나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녀의 눈에서 실망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례하고 무능하고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남성성이 힘의 동의어이고 아니오는 문제의 신호로 여겨지는 패러다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이 두려움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진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한때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하드웨어 펌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현대 세계에서 이것은 강한 남성을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해킹될 수 있고 해킹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완전히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절을 갈등의 도구에서 유혹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왜 거절이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희소성의 창출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소성은 인류에게 알려진 최고의 최음제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통화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간까지만 본다면 진실의 절반만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마지막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처음이고 진정한 지식을 위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지리를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어느 도시 출신인지 적어주세요. 섹션 1. 희소성의 심리학.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가?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정신은 희귀하거나 제한적이거나 얻기 어려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가치는 종종 비합리적이며 대상의 실제 속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희소성 원칙이라고 부르며 로버트 치알디니가 그의 고전 설득의 심리학에서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작동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물, 정보 또는 사람이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자마자 우리 눈에 그 바람직함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품질 면에서는 대량 생산된 것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가상 대기열이 형성되는 한정판 운동화, 컬렉션을 기억해 보세요. 또는 그 배타성 자체가 주요 상품이 되는 폐쇄된 클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품질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소유 가능성 자체를 위한 경쟁입니다. 하지만 왜 이 메커니즘이 우리 각자에게 그토록 강하게 작용할까요? 사실 희소성 원칙은 20세기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된 고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아프리카 사반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세상은 위협과 제한된 자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문 깨끗한 수원, 수킬로미터에 걸쳐 유일한 과일나무 또는 안전한 동굴, 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즉시 인식하고 가치를 매긴 다음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은 생존과 번식과 직접적으로 동의어였습니다. 희귀한 것을 무시하는 뇌는 단순히 유전자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이 펌웨어로 작동합니다. 희귀함은 필수적인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아이폰과 부족한 식량 자원을 구별하지 않고 둘 다의 동일한 도파민 분비와 긴급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지점까지는 정상이지만 그 너머에서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희귀성에 대한 건강한 평가는 신경증으로 변하며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결정의 주요 원동력이 될 때 특히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경고 신호는 당신이 나는 이것을 정말로 원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위기설이 처음 돌 때 사람들이 매미를 샀거나 더 나은 선택지가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불편한 조건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관계에서 이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파트너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희소성이 당신을 지배할 때 당신은 선택을 멈추고 공황 상태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상실의 두려움의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성이 최대한의 가용성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에서 의식적이고 잘 전달된 거절은 즉시 당신 주위에 희소성과 높은 가치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가치는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를 가짐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녀의 즉각적인 욕망의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여러 가지를 전달합니다. 1.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2. 당신은 자신만의 삶과 우선순위가 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는 당신의 자급자족을 말해준다. 이것이 희귀하고 가치 있는 남자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공격 행위가 아니라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슈퍼마켓 선반 위에 무료 상품이기를 멈추고 비공개 경매의 독점적인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자의 치명적인 실수, 주된 실수가 있습니다. 100%의 가용성과 신뢰성이 그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심리적으로 과잉인 모든 것은 자동으로 평가절하됩니다.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하고 메시지에 1초 만에 답장하고 그녀를 위해 어떤 계획이든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는 인격체이기를 멈추고 기능, 편리한 서비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열정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단순히 이용될 뿐입니다. 희소성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와 함께 그녀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매력을 지속적으로 죽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좋은 남자라는 핵심 인물로 이끕니다. 섹션 2. 좋은 남자의 치명적인 실수와 그의 그림자. 좋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사실 좋은 남자는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숨겨진 거래에 기반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상적이고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내게 사랑과 섹스를 주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심리학자 로버트 글로버가 말했듯이 숨겨진 계약의 존재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의 선택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건강한 남자와는 대조적입니다. 착한 남자는 항상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의 친절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오지 않으면 그는 좌절, 분노, 수동적 공격성에 빠집니다. 착한 남자는 관대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주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통화는 자기 부정입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행동 패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착한 남자 증후군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은 나쁜 것이며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문구들을 기억해 보세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 화내지 마라. 착하게 굴어라. 어른에게 말대꾸하지 마라. 아이는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의 진정한 표현, 즉 분노, 두려움, 이기심은 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는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편리하고 순종적이며 올바른 소년의 가면을 만듭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남자는 관계에서 이 가면을 계속 쓰고 자신의 진짜 불편한 본질이 여자를 겁먹게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처럼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발견인 융의 그림자 개념으로 이끕니다. 좋은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 즉 모든 원초적인 힘이 저장된 성격의 일부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 남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건강한 공격성,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성적 충동, 건강한 이기심, 야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야수,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여가 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억압된 그림자의 기준은 자신의 올바름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는 끊임없는 감정입니다. 여성의 잠재의식은 틀림없이 힘에 이끌립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가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접촉하고 있는 전체적인 남자에게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림자를 부정함으로써 남자는 심리적으로 거세되고 완전히 무성교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에 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의 에너지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 조종, 그리고 성적 매력의 완전한 살인을 통해 가장 추악한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좋은 남자는 직접적으로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하고 토라지고 우연히 그녀의 요청을 잊어버리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억압된 공격성의 돌파구입니다. 섹스에서 이것은 주도권, 압박감, 동물적 열정의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에너지는 잠재의식의 지하실에 나쁜 것이라는 꼬리표 아래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그를 남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위로가 필요한 상처받은 소년이나 편안한 가구를 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불편함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단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2. 모든 것을 제쳐두는 대신 바쁘면 전화를 받지 마세요. 3. 그녀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성공의 기준은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과 에너지의 급증이라는 내면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쓰레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욕망, 경계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섹션의 결과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자는 가장 깊은 본능적 수준에서 좋거나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진정한 남자에게 끌립니다. 진정성은 당신의 말, 행동, 내면의 감정이 일치할 때입니다. 친절할 수 있지만 적절한 순간에 단호함을 보이고 자신의 경계를 보호할 수 있는 남자, 즉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남자는 신뢰할 수 있고 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장기적인 매력을 위한 산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가 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진정성과 온전함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며 즉시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섹션 3. 올바른 아니오의 기술, 단계별 워크숍.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왜 거절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론과 실제 결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아니오. 이것은 단지 단어가 아니라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전체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1. 말 2. 몸짓 언어 3. 억양 각각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봅시다. 블록 1. 트리거 단어. 가혹하고 단정적이거나 사과하는 문구는 영원히 잊어버리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순간을 부정하되 기회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아닌 긴장을 만드세요. 현재의 문을 닫음으로써 미래의 문을 여세요. 흥미를 유발하는 초기 단계에 대한 몇 가지. 나는 당신의 태도를 정말 좋아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 문구는 그녀의 욕망을 칭찬하지만 당신의 게임 규칙을 설정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모든 재미를 놓칠 거야. 나는 당신과 서두르고 싶지 않아. 이것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건 디저트로 남겨두자. 거절을 희롱으로 바꾸는 장난스러운 문구. 틀을 깨는 기존 관계를 위한 문구. 오늘은 안 돼, 자기야. 그냥 껴안고 이야기하고 영화 보자. 육체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원하지만 지금은 내 모든 에너지가 이 과제에 쏠려 있어. 1시간만 줘. 그러면 나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야.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와 의지력을 보여주는 지연입니다. 경계 설정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당신이 화난 건 알겠지만 나를 압박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이지만 차분한 식별. 당신이 진정할 때까지 이 대화를 계속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그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파괴적인 블록, 잉크인 몸짓 언어, 침묵의 증폭기. 당신의 말은 메시지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언어적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시선을 피하고 구부정하게 서고 소매를 만지작거린다면 당신은 두려움을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선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시선은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차분해야 합니다. 차갑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이것은 신호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고 내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세는 편안하고 개방적입니다. 가슴에 팔짱을 끼지 마세요. 이것은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어깨는 펴세요.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당신은 공격을 준비하거나 타격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순간에 당신의 권리 안에 있습니다. 접촉. 역설적으로 올바른 접촉은 거절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거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잠재의식적으로 나는 당신을 여자로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용. 블록 3. 억양은 당신의 힘의 음악입니다. 완벽한 몸짓 언어와 함께 완벽한 단어를 말할 수 있지만 목소리가 삐걱거리거나 성급하거나 불확실하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속도.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세요. 느린 말은 자신감과 통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급한 말은 긴장감과 불쾌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이. 목소리는 평소 톤보다 약간 낮아야 합니다. 일부러 저음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목이 아닌 가슴에서 말하세요. 그것은 조용한 힘의 목소리입니다. 멜로디. 가장 흔한 실수. 진술 끝에 의문형 억양을 사용하는 것.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아니, 괜찮아. 당신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끝에 억양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것은 제 모든 비디오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이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던 접근 방식이라면 지금이 구독하기에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했다면 처음에 남긴 좋아요가 여전히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섹션 4.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가? 게임을 뒤집을 3가지 완벽한 순간.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전투의 절반입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올바른 순간은 당신의 거절을 단순한 거절에서 당신의 관계의 전체 역학을 바꾸는 강력한 심리적 닻으로 바꿉니다. 순간 1. 관계의 맨 처음 테스트 단계에서 모든 것이 막 시작될 때 여자는 종종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의 경계를 테스트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유연한가?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녀의 욕망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즉시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게임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납니다. 당신은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약간의 거절은 당신이 싸워서 얻어야 할 상이라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데이트는 그녀의 집 앞에서 열정적인 키스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올라가자고 초대합니다. 99%의 남성은 이것을 승리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의 남성은 이 순간 부드럽게 물러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바로 그 문구를 말합니다. 나는 미치도록 올라가고 싶어.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바람직함을 확인하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의 규칙을 과시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녀의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다. 그는 본능에만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우주로 치솟습니다. 두 번째 순간, 그녀가 패턴을 깨는 것을 예상하지 못할 때, 만약 당신이 항상 주도자이거나 항상 동의하는 특정 행동 패턴을 이미 확립했다면 그것을 깨뜨리세요. 우리 뇌는 게으릅니다. 습관과 패턴을 좋아합니다. 패턴이 갑자기 깨지면 뇌는 약간의 충격을 경험하고 고도의 주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패턴 파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당신들은 몇 달 동안 함께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습관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녁에는 거의 항상 친밀한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녀가 모든 것이 평소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어느 저녁, 당신은 그녀를 껴안고 키스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있잖아,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너와 눕고 싶어. 그냥 이야기하자. 그녀의 첫 반응은 당혹감이나 심지어 숨겨진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녀의 뇌는 이유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는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에게 다른 관심사가 생겼을까?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분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에서 미스터리로 변했고, 미스터리는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순간 3, 그녀가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조종하려고 할 때 이것은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조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투를 유발하려는 시도, 동정심에 대한 압박, 관심을 끌기 위해 느닷없이 모욕하기. 이러한 상황 중 어느 것에서든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힘과 심리적 성숙의 시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여전히 그녀에게 칭찬을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그녀를 위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소란을 피우거나 당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의 관심이 마음에 든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야. 하지만 그런 게임은 내게 통하지 않아.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값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성숙하고 강한 파트너의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후에 당신이 받게 될 종용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선택자로부터의 결론. 오늘 이 깊은 대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자의 속임수에 관한 것도 아니고 게임을 위한 게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 당신의 경계, 그리고 당신 자신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위치로의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의 성격의 구조적 모델에서 3가지 구성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동물적인 무의식적 본능입니다. 초자아, 우리의 사회적 규범, 부모와 사회에 의해 주입된 도덕성, 그리고 자아, 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의식. 프로이트는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의 징후는 자아, 즉 의식이 이드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매력이나 여자의 욕망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남자는 사실상 그의 이드의 노예입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이 그를 통제합니다. 당신이 적절한 거절의 기술을 습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발전에 양자도약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를 훈련시킵니다. 당신은 승인, 관심, 애정을 받기를 바라는 거지가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선택자가 됩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그녀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자신을 공유할지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은 이것을 가장 깊은 본능적 수준에서 느낍니다. 그들은 내면의 핵심을 가진 남자를 감지합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거절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남자. 그리고 바로 그런 남자가 진정으로 바람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오라고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내부 규율과 머릿속의 주적을 물리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벨을 꼭 클릭하세요.